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전력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발전전력과 과장 이상현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전략팀의 오성봉 담당입니다. 물류통상팀의 김지훈 담당입니다. 철도정책팀의 이희재 담당입니다. 도시재생팀의 유돈주 담당입니다. 이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 첫 번째 북방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속초항 국제유격 터미널에 대한 도의 매입건에 관련해서 수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기존의 한창회원이 면허를 반납하였고 좀 반가운 소식은 작년 12월에 속초항에 예선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세경회원이라고 5,000마력급 예선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현안인데요.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북방로 사업에 대한 재개 시점이 매우 불명확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운항선사 입장에서 보면 여객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화물만 운송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신규선사 유치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포터세일즈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이나 러시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를 하고 운항선사 같이 노력해서 신규 선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쪽에 중심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항 외국적 크루즈 유치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크루즈 유치 계획은 총 4월부터 8항차가 기항될 예정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 확장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금년 내에 기항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에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내년도 입출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속초항 국적 크루즈 유치입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가 이제 국내 5대 크루즈 항만의 5개 항구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일단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강원도 크루즈 발전 협의회를 작년 8월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해수부가 조금 미연 쪽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강원도 크루즈 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저희와 같이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국적 크루즈, 내항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해수부뿐 아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동서고속화 및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요 추진사항으로 먼저 동해북부선의 경우에는 저희 속초 구간이 제6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반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있고요. 동서고속화 철도도 저희는 제8공구가 되겠는데 여기 또 노반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업체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해북부선의 경우에 저희 노선 중에 사리제 지역에 대한 부분, 국립공원 일부 지역 통과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철도관광과 강원도가 금주 중에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정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본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째, 통합역사 노선, 지하 등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명 양배철도 통합역사 및 노선 지하 등에 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이고요. 용역비 1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간은 당초에 지난해 1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180일간이었고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 24일 의회에 용역 착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피터 컨설턴트한 영역사에서 지금 두 노선이 실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를 확인을 한 후에 본 용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보다 이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당초 4월 29일에서 6월 28일까지 2개월간 연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뭐 6월까지이긴 합니다만 4월 정도의 중간 보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국교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째, 역세권 개발 투자 유치명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2020년도 6월에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강원도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또 동해북부선과 연가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또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또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저희 그 용역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강원도와 함께 투자 유치 관심 발굴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유치 활동도 하고 강원도와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 대포동 하체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저희가 대포동 13, 14통 하체마을이 되겠고요. 신청 유형은 주거 재생형 우리동네 살리기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는 용역비 1억을 좀 세워놓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유딜 사업 전에 작년 12월 달에 도시대생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용역을 착수 중이진 않습니다만 2월 중에 일단 사전 용역을 좀 해서 그림을 좀 그려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국교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당초에는 뭐 한 2, 3월경에 공모될 예정인데 이게 하반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공모 시기는 지금 좀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대포동 하체마을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국교부에서는 금년부터는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선행한 지역만 그 공모를 하도록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국비가 아직 이제 곧 내려와서 이래 주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비 사업 선정 시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선정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같이 합의해서 한 상황으로요. 커뮤니티 센터 스스테이, 그 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4억 8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그 사업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 청호 이지역 새마을 일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호동 새마을 지역이고 총 사업비는 8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속초 해변의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그다음에 주택 정비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1억 3,500만 원을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주택 지원 정비 사업 잔여 사업 등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에 10억 5,4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고, 새마을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7억 4천만 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 3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청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집수리존이나 인프라 구축, 일자리 문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청호동 3지구 일원의 주차장 조성 사업과 주민 커뮤니티 센터 시설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민 친화적 골목 사업 등 완료 사업이 총 14개 사업에 33억 6,700만 원이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여 사업이 한 2억 4,600 정도가 있는데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석골 세택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먼저 위치는 금호동 주민센터 뒤편이고요. 사업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22년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5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안전확보, 인프라, 휴먼케어, 주택정비, 주민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저희가 휴먼케어 및 주민활력 증진 프로그램과 주택정비 사업 1, 2차 등 총 11개 사업에 10억 7,200을 추진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노후주택정비 사업을 3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잔액으로 한 13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 계획 중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협의체와 다시 협의를 통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공모 개요는 속초시 제한로 10번 길의 10일이고요. 구 해성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 LH와의 공동으로 해경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해성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복합 건축물을 해서 행복주택과 그 해경의 비상대기 숙소, 그다음 생활 SOC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이제 기재부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사항은 지난 1월 21일 날 기재부를 방문하였고요.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개발하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 검토 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되면 아직 그 공모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준비를 해서 공고가 되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시책으로 먼저 속초 미래 견인 지역발전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가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발전 전략팀이 신설이 됐는데요. 대상 사업에 대한 부분은 6차 산업 대응 및 미래 신사업 발굴과 드론,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ICT 융합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지역 특화 산업, 또 한국형 뉴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연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만 당초에 내부부서 10개 사업에서 지금 현재 5개 부서에 16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상반기 중에는 이것뿐 아니고 저희가 속초비전 2035라든가 강원도 계획 등을 지금 검토를 해서
또 저희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전문 영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 산업들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0월 19일 날 고향사랑 기부법이 통과가 됐고요. 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시행령과 그 다음에 시군의 표준조례안이 아직 시달이 되지는 않았고 상반기 중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단 기부에 대한 상한액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기부 활용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먼저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또 원스톱 종합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연중 홍보를 통해서 출향 인사뿐 아니고 타지의 주소지를 가진 분들이 속초에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발전 전략과 질의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본 질의는 10분 활용해 주시고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5분 추가 질의 써주시면 됩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 전략가로 이제 이번부터 과명이 바뀌었죠. 신설단과에서. 이게 이제, 그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문의할 거는 맨 끝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체납. 이게 연간 상한액이란 게 1인당 500만 원입니까? 예, 연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예.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죠? 저희가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법을 이제 제정을 할 당시에 제정 취지를 보니까요. 네네. 이제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그런 이제 지자체의 기부 기회를 좀 열어줘서 출향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좋은 취지로 만든 것 같고요. 잘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는 알고 있는데 연간 500만 원 상한이라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면 기업체가 이게 이제 개개인도 되고 기업체도 고향사랑으로 기부하실 거 아닙니까? 까지는 다 가능하고요. 네. 이게 너무 또 금액을 크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이제 문제가 그 될수 세제 있습니다. 혜택 때문에 네, 세제 그럴까요? 혜택도 되고 또 이제 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받은 지자체에서 또 답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도 저희가 줄 수 있고. 그럼 답례품은 기부금의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정하는 15% 20% 지금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네네, 그 범위 내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이렇게 이제 상정돼 있다.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 있죠. 해성 아파트가 이제 그 해양경찰서가 예. 이제 그 간사로 쓰던 데죠. 네. 간사. 해양경찰서 네네. 에서 이제 직원들이 쓰는 네, 전에 간사, 아파트죠. 예, 간사죠. 이제 그게 내용이 49세대라고 딱 확정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경에서 쓰는 비상 대기 숙소가 40세대, 행복주택 49세대 이게 공모에 인정이 된다 하면
해도 49대 세대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 저희는 이제 그 LH하고 해경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네, 변할 아, 수도 있겠죠. 예, 그 저희가 세대 1월 수가.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이제 기재부 저희 이제 계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행복 축대보다 그 이제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분양주택, 그러니까 청년들 신혼부부용 분양주택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셔서 세대에 대한 부분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지금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청년들 그 이제 주택으로 이제 임대주택으로 한다면 평수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예,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예, 있고. 예,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용에 9세대라고 딱 못 박혀져 있는데 그게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건 내용에 아닙니다. 따라서 예. 지금 현재 내용이 이제 그 정도면 되겠다는 가드라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그 규모에 맞게 안을 제시한 거고요. 이건 조정이 가능한 부분. 조정이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임대 아파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청년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임대고 네. 이제 그 거주하는 수익 그 모델은 정지 이제 요건들이- 분양형인데 신혼부부용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하면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안을 저희가 저희가 어렵게 직접 하는 했네요. 건 저기 아니에요. 해경에서 한번 말씀했다가 다시 처리했다가 다시 또 예, 다시 또 걸로, 하는 예, 거죠. 그래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공모가 돼야 한다는 거죠. 네네. 공모가 안 되면 또 이 사업도 무산될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기재부 단위이기 때문에 네. 기재부에 이제 협의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네. 무난할 것으로 보고 무난할 것 있습니다.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석골 새뜸마을 이제 네. 5년간의 그 사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연도죠. 저희 22년도 사업 예. 시행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24억 중에서 13억 정도가 남았다고. 지금 이제 예상되는 건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그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이달 합판에 2년 22년 끝나는데 그럼 이 사업에 지금 몇 프로가 달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큰 사업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소방도로 이제 개설 건이 있었는데요. 그 건이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이제 그 한 27% 정도 돼서 저쪽 그 롯데 아파트 짓는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 뒤에는 이게 낭떠러지거든요. 저희 현장을 이제 나가 근데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았나요? 당초에 그 이제 사업 용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17년도에 이제 사업 선정을 할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도로 개설이 이제 사업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 소방도로를 할 경우에 한 12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보상비까지 포함하면은 사업비도 지금 뭐 이 사업비로는 턱이 없이 한 10억 이상 정도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 분들도 뭐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한 합의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도출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책을 할 때 24억이라는 돈이 이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국비가 16억이나 받았는데 합당하게 이 정책이 잘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게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지금 도로 때문에 밀려가지고 아무 성과도 못 올리는 그런 정책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다른 사업들은 뭐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큰 사업이 거기에 남은 부분이. 그 옛날 그 금호동 동사무소 옛날 예. 옛날 금호동 동사무소 D라면 어쨌든 간에 그 주거 형태라든지 모든 게 다 아무튼 좀 현대식이 예, 좀 덜 알겠습니다. 되죠. 네. 도로가 첫째인데 그 도로를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용역을 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먼저 도로부터 생각을 하고 도시 재생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용석골 새뜸마을
사업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네네. 22년 끝나는 연도에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미비했다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해결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제 도로라는 것이 이제 그쪽과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정상까지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저건 부분들이 턴하는 있어서 거야지. 만약에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대안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사업이 적지 않는 돈이었는데, 네,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철도 잘 들어올 거죠? 어쨌든, 양대 철도가 또 이렇게 지금 저희 이제 노선이 잡혀져 있고, 지금 현재 그 통합역사 노선 지하와 관련 능력은 뭐 잘 추진하고 있다 그럽니까? 예. 제가 중간 점검 혹시 해보셨어요? 가서 좀 설명을 좀 통화하시거나, 네. 설명을 좀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냥 기본 설계는 이미 돼 있고 지금 네. 이제 실시 설계 유신이라는 용역사에서 실시 설계를 이제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지하든 반지하든 교량이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상에 반영된 것들이 명확해져야 국교부 가서 이게 가능하다. 네. 이게 이제 용역사 전문가의 이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 지금 현재 양대 역사 기존에 있는 상황의 설계도는 나와 있나요? 기본 설계는 돼 있고 실시 저희가 설계는 볼 수 있었어. 아니 공개는 잘 안 그렇죠. 하고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노선 지하하는 부분의 용역을 뭐가 좀 있어야지 제대로 그걸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근데 이제 비공개 상황에서 용역사들은 기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용역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용역사가 뭐 국교부나 이런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왜냐면 지자체랑은 그 부분이 공개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기본 설계하면서에 실제로 이제 용역사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설계 그 용역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닌 상황들에서 네네. 대략 이러저러한 부분들의 어떤 정보들을 그 바탕으로 지금 저희 용역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이제 기다려야 될 일들인지라 하여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니까 지역발전 전략과 새롭게 된 상황에 결국은 그 참 좋아요 과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엇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과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속초 미래견인 지역발전 전략 사업 추진으로 과마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 주제의 상황으로 좀 엮어내서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이 이 과의 아주 그 전략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하여간에 기대가 됩니다. 네. 네네.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네. 질의를 좀 드리려래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제 그 예비 사업으로 하체마을이 하고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청호 이지역은 또 새마을 도시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네네. 청호 3지구 역시나 마찬가지고 네. 이제 용석과 샛들마을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게 저희가 2021년에 이제 그 가족지원과에서 여성 친화 도시를 좀 지정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전체적인 상황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 또다시 좀 가열차게 정말로 제대로 된 면모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상황들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고 있는 가치가 과장님 굉장히 좋아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 이게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만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정되어 있는 그 도내 지자체가 모두 다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제가 가족지원과를 통해 물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함께 여성 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 사업에 함께 이런 상황들이 소통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또 지역 곳곳을 보면서 정책 제안을 좀 해낼 수 있는 변화의 상황으로 좀 손잡고 일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예,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뭐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아마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이런 상황의 가치가 서로 각각이 아니라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 가치 안에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은 안전, 그쵸? 네네. 차별 없는,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이런 상황들이 다 정책에 녹아져 있어야 되니까 함께 해 나가면 결국 이것도 저것도 잘하는, 네, 이 상황이 되는 거라 제가 손잡고 좀 잘 해주십사. 네네. 네, 가치가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샛들마을 사업이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정부가? 예, 일부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샛들마을 계속 저희가 공모하고 지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샛들마을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지역을 또 바꿔서 어느 지역? 예, 이건 지정이 돼 있는 거라. 네, 네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석골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40계단 위에 그 지역이 금호동이 예. 되는 거죠. 네. 이 40계단 마을을 저희가 지난번 그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 보니 예, 예. 눈이 안 왔을 때도 상당히 경사가 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만 경사가 진 게 아니라 네네. 올라가서의 상황들도 집집의 그 경계선들이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서 네.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는 좀 어두워지기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행정의 관심이 알고는 있지만 못 미쳤다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40계단 위에는 도시재생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샛들마을 사업이 제가 지금까지 사업들을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지정이 된다면 참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도 이제 그쪽에 연탄봉사를 해봤고요. 아, 네. 예, 그 저희 이제 위험하죠. 과장님들, 예, 하시는데. 올라가서 제가 볼 계단은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올라가서 그게 생활 환경으로서는 참 부적합하구나 지금. 예, 예. 배달하고 오셔서 뭐 현장에 좀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릴 때도 좀 가보고 네. 최근에는 처음 이제 그서 해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아까 저희 이제 화채마을 유딜 공모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5월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국정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 예, 조금 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변화가. 재생이나 네. 새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0계단의 상황은 그냥 우리 그 속초 집행부에서만 행정에서만의 어떤 노력을 하기에는 자원 자체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일부 공모를 통해서 네. 좀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예, 예. 절대적인 어떤 환경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뭐 이 부분은 계속
좀 마음에 담아가지고 예, 적절한 사업이 뭔가 공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제 일선으로 좀 네. 해주시길 좀 당부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채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도 이제 뭐 도시재생 대학도 좀 참여를 해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왔는데 그 이제 가장 걱정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 무슨 빨래방도 하고 스테이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5년이 지나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보면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막 주민들이 매달려서 수익사업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민간이 평생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가는 것과 이 통장님이나 예를 들면 마을에 지금 리더가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뀌고 이랬을 때 그런 책임 소재 그리고 뭔가 하나를 책임져서 일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협력과 협동, 단합이 되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들인데 초기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희망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들 좀 더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지금 어렵사리 관광가에서 설악동 재건 사업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로 설악산 밑에 이 마을을 지금 되살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마다의 지금 벽을 조금 허물고 그 설악동 재건 사업에서 이쪽에 뭔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함께 좀 더 과가 예.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네. 접목이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년 뭐 또 열심히 또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장님.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예. 네, 신선희 위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질의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통합역사 관련돼서 이제 중간 용역 보고가 3월 달로 예정돼 있다고 지금 이 서류상에는 그런데요. 예.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려졌는데 네. 그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듣기로는 제가 1월 말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가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히터 컨설턴트하고 이제 한국교통대학원하고 같이 해서 이제 김정우 박사를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 안에 대한 부분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계략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국교부에 이제 어떤 안이 선정되든지 간에 그 부분을 이제 국교부나 뭐 교통공단이나 이게 저희가 이제 푸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 산출 공사비 산정이라든가 그다음 노선 및 실시 계획이 이제 명확해져야 되고 이제 이런 또 정거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용역사 입장인데 그게 이게 명확치 않은가 봅니다. 네네. 아직은 조금 이제 또 용역사나 그 뭐 유신이나 제가 이런 거, 과장님 이제 궁금한 게 일단 용역 관련 발주 들어가기 전에 이 승하차 지역의 그 위치 문제가 네네. 이제 불거졌었고 지금 우리 통합역사 노선 양대 지하를 하려면 제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전반적인 모든 설계가 이제 준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전반적인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할 텐데 네네. 지금 완전 준공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80일인데 6월 안에 그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지금 그 이제 시설계 하는 부분들은 그 금년 이제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공정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정상적인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 계획된 날짜에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시냐고요, 과장님? 지금 이제 그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기를 이제 지금 60일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네.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한 것으로. 그 지금 60일 네, 그래서 정도로 6월에. 출근하라고. 근데 뭐 그게 좀 빠르질 수도 있고요. 예, 저희는 좀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급하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가 우리 쪽에 우리 속초 지역에 유리하게 나왔을 때는 국토부의 검증 영역이 들어가야 될 거고 네네.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모든 양대 철도가 공사가 중단이 된다라고 이제 그 정부의 답변도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그게 받아들여질 때란 말이죠. 받아들여질 네네. 때. 그리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실려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좀 불리하게 만약에 나올 때를 대비해서 플랜을 좀 나름대로 스크럼을 좀 짜서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하려고 했던 그 지하화가 안 됐을 때 교량이라든가 이 네네. 지금 토공노반 말고 교량을 설치를 해서 제한경관을 우리가 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물 문제까지 네. 같이 겸할 수 있는 이 계획은 다 짜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네. 네 가지 정도 안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이제 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 들어온 일 아닙니까? 네. 이제 문제는 국격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고 또 그 전에는 그 이제 뭐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만 시에서 또 이제 중지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으로 어느 안으로 갈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네. 일단은 그 우리가 교육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검증 영역이 들어가는 거지. 맞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찬반 양론 때문에 네. 이런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속초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서 좀 찾아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거 하고 이렇게 결과가 받아들여졌을 때 네. 정부에서는 원인자 부담 요구한 측 우리 속초의 원인자 부담을 또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지금 강원도 쪽에서도 예전만 해도 지금 그 강원도 쪽에서 철도와 관련된 정보들이 빨리빨리 그 속초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질 않아서 네. 저희도 정보를 통해서 역으로 이제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지금도 그런가요? 정보 공유가 잘 됩니까? 강원도? 내일 제가 이제 철도과를 가는데요. 네네. 한번 좀 직접 여쭤- 발품을 파셔가지고 예, 예, 보시는 거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우리 인근 그 역사가 생기는 네. 역사 지역에 있는 우리 속초시와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그 정보교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구는 여러 개가 있고 네. 강원도가 이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일부 이제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토공노반 교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이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북방항로 관련돼서 우리 갤럭시 크루즈가 최초에 이제 계약을 하고 계속 지금 그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면서 한창이 지금 반납했다고 그러셨죠? 네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선사가 들어올 선사가 있을까요? 지금 그 한동해의 이제 여건이 네. 사실은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제가 그 할 때 이제 두원 상선을 저희가 이제 신규선사를 유치를 좀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그때 이제 한창이 면허가 연장이 안 됐으면 네. 지금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DBS가 속초에서 떴겠죠. 네네. 이미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돼 있던 부분인데 면허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이제 동해로 가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물동량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동해 DBS 같은 경우에 화물만 하게 되는데도 상당히 지금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신규 선사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 싶은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일단 중고 선박 여기에 맞는 중고 선박이었답니다. 네. 이제 신규 선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따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중고선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규 선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접촉하고 있는 회사는 있으세요? 지금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타겟을 좀 정해놓고 있고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랑 같이 지금 저희가 신규 일단은 선사를 접촉해서 그 선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 어떤 그 같이 지원을 해야 받아야 됩니다. 되기 때문에 네네. 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19 이 장기화되면서 이 선사들이 쉽게 뛰어들지도 의문이고 지금 남북 관계가 해빙 모드로 가다가 지금 또 좀 안 이 좋아지죠. 미사일로 인해서 또 계속 답보 상태인데요.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북방 항로와 관련돼서 한창이 들어왔을 때 네. 이게 과연 그 이 업체가 잘 운영이 될까라는 좀 의문을 가졌던 의원이었고, 두 번째는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원산과 교류할 수 있는 이 그 토대를 좀 자기들이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 배만 지금 끌어다 놓고 아무런 그 행동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본인들이 이제 반납을 했는데, 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그 도나 우리 쪽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보내기는 4월 중으로 이제 매각을 하는 걸로 결정. 내가 하면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하나요, 배가? 네, 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그 선사가 지금까지도 보면은 벌써 이 몇 년 계속 끄는 거 보면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될 것 같고 몇 개월 후면 뭐 계획들을 이렇게 계속 남발을 하는데 정작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한창에 실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네. 뭐 거기 그 책임되시는 분들하고 접촉은 안 하고 있고요. 실무선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이제 매각은 이미 결정이 됐고 4월까지는 빼겠다. 자기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이게 이제 매입을 할 당시에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안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다만 이제 뭐 회사는 다 똑같겠지만 가격에 대한 문제죠. 뭐 이게 이제 그 저를 중고선적으로 뭐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파느냐, 아니면 고철로 요즘 고철값도 좀 올라가 있어서 네네. 고철로 파느냐 이제 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신성장 사업과에서 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과장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 국제 정세에 따라가는 이 또 부서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북방 항로 개척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마다 그 업무 능력 부재로 그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그 상황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뭐 부담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동서고속화철도나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북방 항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맨날 하냐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의정활동 8년 하면서 한 3개 선사가 들어와서 배 한 번 못 띄워놓고 이제 갔는데, 네네. 그 저 사업자들은 왜 들어올까? 수익성이 없는 항로를 뭐 때문에 들어올까?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죠. 왜 들어올까? 왜 들어올까? 근데 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해를 보고 들어올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무성한 게 사실입니다. 한창도 2019년도에 배를 갖고 오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전에 원래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면허만 갖고 있다가 면허 한번 갱신하고 이게 과연 왜 배를 안 띄울까라는 자꾸만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창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오다 주가 조작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설.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 찾아봤어요. 자, 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과장님. 2020년 1월 달 기사예요.
한창 정부 북관광 적극 검토 평화크루즈 페리 취향 기대감. 이게 2020년 1월달 기사입니다. 제가 한창의 행운의 모회사 한창에 대한 주가 흐름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십자가로 제가 갖다 댄 데가 2019년이에요. 19년. 이때가 얼마냐? 주가가 900원대. 이때가 900원대. 배 갖고 올 때가 얼마냐? 3,600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4배가 올라가요. 4배가. 주가가. 요 3,600원 주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2020년 요 언론 발표될 때까지 유지가 돼요. 한 4배 정도가. 그 다음부터 하향세로 쭉 그려서 지금 현재 주가가 800원대인데 2019년, 2020년 요때 주가가 지금 주가의 한 4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설득력이 있는 소문인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한창이 지금 면허 반납하고 사업 포기했다는 거죠. 지금 배 갖고 온 거 80억에 갖고 와가지고 수리비 130억 드니까 배값 인테리어 비용 너무 올라가지고 배 못 고치겠다. 예? IMF 터지니까 고철값 올라가서 고철로 빠는 게 자기네들은 수익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런 어떤 그 대기업들의 횡포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상황을 좀 더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런 선사 유치에 대해서 좀 더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언론 보도와 이 그래프상의 주가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고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손 뗐다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선사 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모회사, 그 회사의 배경, 이유 이런 것까지도 굳이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과장님 4페이지 보면 그 하단에 우리가 북방항로 관련해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그 다음에 국제항로 취향식, 속초항 예선 상시배치 사업 예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5대5 보유예칭이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강원도 속초항이 관리항이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네네. 그죠? 이게 5대5로 매칭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원도가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늘 주장을 하지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전에 강원도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욕심이지만 우리의 5대5는 좀 무리다. 한 7대3 정도로 가자. 6대4 정도로 가자. 이거에 대한 도의원들을 통한 지속적 협의를 좀 해나가자라고 주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네네. 강원도에 우리 의원들 2명 계시니까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정 활동에 좀 자료를 좀 제공해 줘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세경해운에서 예선업 등록을 완료를 했어요. 예인선을. 네네. 그래서 이제 크루즈가 운항이 재개되면은 이제 예선이 올라오는데 예선 상시배치 사업이 연 6억인가요? 많이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 연 계약을 할 경우에 이제 연 계약을 할 경우는 6억이고.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연 계약을 해가지고 예선을 배치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6항차, 7항차 되는 크루즈가 1항차밖에 안 올 수가 있는 거고. 그죠? 2항차밖에 안 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축성 있는 계약 조건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전에는 이제 이 세경해운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인선이 그때 동해에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크루즈가 올라오면 그 전에 이제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이나 아예 상주시켜서 있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이제 연계약 단위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만약 연계약을 6억을 준다는 거죠. 네. 10년 전에 3억밖에 안 줬는데 물론 물가 상승이나 기타 등등이 있죠. 마력수도 틀리니까. 근데 회차라는 게 계약과 틀리게 연 12회차, 18회차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3회차밖에 못 들어오고 이럴 때도 또 6억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과장님. 아,
그 이제 예선 상시 배치에 대한 이제 6억은 저희가 이제 그 크루즈선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항로가 신규선사가 와서 항로가 이제 됐을 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비 되면- 항로가 유치가 됐을 네네, 때 정비 항로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연중 보면 주 2항차 씨 보면 100회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예선 상시 배치를 하는 거고 크루즈 가지고 상시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네. 운항장려금도 다시 얘기하면 정기항로가 개설이 되면은 진짜 예, 지급이 되는 맞습니다. 건데 이 예. 산출 금액은 뭐 어떤 아직 용역을 줘갖고 산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하고 이제 해왔던 협의 사항이고 이게 뭐 예산이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저희. 그렇죠. 예, 예. 우리 시비도 일단은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안 계신가 거죠? 그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과 주요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3회를 선포합니다.